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씨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판서를 하면서 설명하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제 얼굴보다는 판서의 내용을 좀 잘 봐주시고요.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2024년도에 교육계획을 우리가 수립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까지 2023년도까지 회사 내에서 그동안 실시했던 교육에 대한 실적들이 있을 거예요. 주로 그 설문조사, 교육과정 끝났을 때의 설문조사와 전 직원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엑셀로 된 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로데이터가. 근데 지금까지는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교육 결과 보고서에 어떻게 활용했냐면, 그래서 교육이 끝났을 때 교육 참가자의 만족도가 몇 점입니다. 요게 초점을 뒀단 말이에요.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어쨌거나 지금까지 수년 동안에 쌓인 교육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내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에서 그럼 그동안에 이 모여있는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좀 할 필요가 있다. 분석. 근데 이 분석은 현재까지는 각각의 문항에, 설문 문항에 대한 집계를 했을 거예요. 집계를. 그러니까 모여있는 데이터에 대한 집계를 통해서 우리가 결과 보고를 했는데, 이것을 집계만 하지 말고 의미 있는 분석을 해보자. 분석을 하려면은 통계적인 접근 방법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시중에 자모비,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인 설현수 교수께서 자모비라는 사용법에 대한 그 책을 썼는데, 이 자모비가 무료 통계 처리 프로그램이에요. 해당 홈페이지 가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통계 처리 프로그램이에요. 그것에 대한 사용법을 책으로 또 내셨어요. 그래서 통계 처리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하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말 그대로 집계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데이터에 보면은 그 데이터에 있는 각각의 문항들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 그대로 쉽게 생각하면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나왔으면 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게 뭔지, 그리고 관계가 있다면 얼마큼 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지금까지 실시했던 교육에 대한 또는 직원들 대상으로 했던 서베이 결과에 있어서의 그 문항들에 있어서 정말 의미 있는 정보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재까지는 엑셀로만 단순 집계를 하면은 그 의미 해석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면은 상관관계 뭐냐면 A와 B와 이 둘에는 관계가 있을 것 같아. 이런 의미의 해석이에요. A와 두 개, 서로 다른 요인이 두 개가 관계가 있을 것 같아. 이 정도는 상관계수예요. 근데 A와 B는 이만큼의 관계가 있어. 이거는 회귀 분석이에요. 또 하나는 특정한 하나의 요인에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요인들이 얼만큼 영향을 줬다, 관계가 있다를 알아보는 거는 다중 회귀 분석이에요. 다중 회귀 분석. 가령 교육 만족도에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 중에서 얼마큼 관련이 있는지, 영향을 줬는지를 알 수 있으려면 그건 다중 회귀가 돼요. 예를 들면 교육 만족도와 강사 간의 관계를 알고 싶으면 그거는 회귀 분석이 돼요. 근데 교육 만족도하고 뭐 교육 장소 또는 뭐 그 식사하고 관계가 있을까? 이럴 때는 상관관계를 해보면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라고 추론할 수는 있어요.
회귀 분석은 이만큼 관계가 있다. 다중회귀는 여러 개 요인 중에 각각 요인들이 특정한 종속 변수에 이 정도 영향을 줬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혹시 지금까지 우리가 축적된 데이터 속에 정말 의미 있는 것들이 다 있다면은 이참에 한번 분석해보자. 그래서 어디다 활용할 거냐면, 잘 보십시오. 교육과정에 대한 학습 목표가 있었다면 이 학습 목표는 교육 끝나고 교육 참가자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 향상이 학습의 목표였느냐. 대부분 결과 보고는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 논리는 학습 목표의 대부분은 교육 참가자의 교육 만족도가 5점 만점 몇 점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는 것을 추론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타당한 거냐? 통상적으로 학습 목표는 교육 참가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 학습 수준의 변화, 행동의 변화, 그 다음에 행동한 결과물에 대한, 즉 일의 결과물에 대한 변화, 이 넷 중에 어느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한다는 얘기는 어떤 변화를 만든다는 건데, 낮게는 인식 수준의 변화, 그 다음에는 학습 수준의 변화, 그 다음에 행동 수준의 변화, 궁극적으로는 일의 결과물에 대한 변화를 지향한다는 거죠. 이게 학습 목표가 돼야 되는 것이, 교육 참가자의 교육 만족도 향상이 학습 목표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육생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궁금하잖아요. 교육 끝나고 났을 때 교육 참가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교육 전반에 대해서 만족했는지를, 그런 것을 알아보는 평가 단계에 있어서의 한 항목인 거지, 이 자체가 교육 효과, 교육의 학습 목표 그 자체가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서베이를 했던 자료 중에 실질적으로 인식의 변화, 학습 수준의 변화, 행동 수준의 변화, 일의 결과물의 변화를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있었다면, 지금까지 이 데이터에 이것을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그동안 수년간의 데이터를 통계 처리를 해버리면 이 학습 목표 변화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주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년도 교육 목표를 수립을 할 때, 나는 행동 수준의 변화를 타겟으로 삼을 거야. 그럼 행동 수준 변화에 영향을 줬던 요인이 뭐지? 기존의 데이터가 있다면, 통계 처리를 한다면 어떤 요인이 영향을 줬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이 곧 내년도 교육계획 수립할 때 의미 있는 활동이 되는 거죠. 초점을 어디다 둬야 될지 나온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전부 다 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준 요인에 대해서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게 타당하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내년도 교육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자, 2024년도 교육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목표를 뭐로 삼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때 이루어지는 교육과정들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되느냐? 내년에도 교육 참가자의 교육 만족도냐? 아니라면 어떤 목표를 삼아야 되느냐? 그럼 이게 아니고 뭐 인식의 변화, 학습 수준의 변화, 행동 수준의 변화, 그 다음에 일의 결과물에 대한 변화. 사실 이걸 원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성과에 대한 변화거든요. 성과 향상을 지향한다는 거거든요. 이 말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육의 학습 목표는 궁극적으로는 교육 참가자들에게 현재 수준의 성과보다는 큰 성과를 나타내는 성과의 변화를 목표로 삼는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사실은 HRD 본질이기도 하고요. HRD 자체가 리더와 구성원의 성과 향상을 위한 학습 경험의 제공이란 말이에요. 뭘 위한? 전산 목표 달성에 필요한 리더와 구성원의 성과 변화.
이거는 변하는 게 없어요. 그것이 목표가 되는 거는 타당한 거죠. 문제는 이 성과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요인에 영향을 줘야 되느냐, 어떤 요인에 초점을 둬야 되느냐. 2024년도 교육계획 할 때 그 특정한 교육들이 있으면 그 교육을 끝나고 나면 성과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 성과 변화를 위해서 어떤 요인에 영향을 줄 거냐. 이게 내년도 교육에 대한 분석 시 이게 의미 있는 거죠. 이걸 사실은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년도 교육계획을 염두에 둔다면. 근데 이런 과정을 우리가 빼먹으면 결국 교육생에 대한 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만 대책이 나와서 모든 교육들이 교육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찾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타당한 거냐?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페이지 바꾸겠습니다. (2024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한다면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 목표는 뭐로 삼아야 되느냐? 전사 목표 달성을 위한 리더와 구성원의 성과 향상을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된다. 그럼 이 성과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어디다 집중할 거냐? 근데 이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존에 있는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통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모아놓은 데이터들이 있다면 이 통계 분석을 하면은 어떤 의미 있는 해석이 좀 나올 것 같다. 뭐에 대해서? 학습 목표, 내년도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정보가 나올 거다. 저는 이 부분을 이제 해석을 통해서 교육과정에 대한 목표를 정하는 데 반영하자.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데이터가 있다면 그냥 한번 분석해보자. 분석을 하는데 단순 집계 비교가 아니라 통계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뭔가 의미 있는 걸 찾아보자. 과연 지금까지 했던 교육들은 뭘 위한 거였지?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얻고 싶은 그 요인에 영향을 미친 건 뭐였지? 그 요인이 있다면, 영향을 크게 미친 요인이 있다면 내년도 교육계획 수립을 할 때 마찬가지로 학습 목표는 큰 변동 없잖아요. 교육의 목표는 인식의 변화, 학습 수준의 변화, 행동의 변화, 일의 결과물의 변화. 구체적으로는 리더 구성원의 성과 향상을 타겟으로 하는 교육이란 말이죠. 그 어떤 요인이 거기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내년도 교육 준비할 때 어디다 초점을 둘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십사 하는 게 오늘 영상의 취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